가로를 많이 써라 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안에 들어갈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답은 바로 대사입니다. 대사를 많이 써야 하는 이유는 지문보다는 대사가 잘 읽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에게 훨씬 잘 읽히고 재밌어 하는 것이 대사라는 것이죠. 반대로 지문은 조금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이 긴 것보다는 대사가 많은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이게 뭐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사는 캐릭터를 반영해야 됩니다. 때문에 캐릭터를 명확하게 정해놓으면 대사를 쓰기가 정말 쉬워집니다. 이 대사를 쓰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관찰력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부류의 사람인데요. 이 대사를 잘 쓰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녹아 들어가야 되고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배려해야 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이 캐릭터의 출신, 상황, 습관 등이 이 대사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 장르에 따라서 대사와 지문의 비율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대사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작품이다 아니면 인기 있는 작품이 될 것이다 라고 단언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협 장르의 경우에는 당연히 액션과 어떤 무공에 대한 묘사, 어떤 지문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장르별로 독자들이 기대하고 좋아하는 표현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 장르에서 많이 쓰는 용어, 맥락 등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타겟 집단에서만 쓰는 언어를 연구하고 적용시키는 것은 내 글을 읽어주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예의와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그 언어를 연구하지 않고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예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동조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그들을 이해하고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려고 플랫폼에 들어와서 우리의 작품의 포스터를 보고 눌러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노력을 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의 없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 나만의 독단으로 글을 써서 올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들어와서 이 작가는 정말 예의가 없네 라고 하면서 바로 나가게 되겠죠. 준비가 안 됐구나, 예의가 없구나, 이러한 말을 듣는 것은 작가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어떤 원작을 만들고 자신만의 글을 쓰고 저작권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어떤 저작권을 지키고 내가 사람들에게 내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빠르게 웹상에 여러분들의 작품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웹상에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되고 여러분들의 평생에 따라다니는 어떠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러한 한 번의 업로드가 내가 나중에 좀 평가가 안 좋으면 다시 내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은 그걸 봤고 심지어 누군가는 그것들을 캡처했고 여러분들의 어떤 이름이나 아이디나 필명이 이미 노출이 되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뭐 필명이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이다. 인터넷에서 인터넷 수사대라는 말이 많이 있죠. 굉장히 여러분들의 쓰는 필체 아니면 여러분들의 버릇, 여러분들이 가지는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고 내가 정말 최상의 조건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여러분의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것들을 너무 따지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작품을 아예 시작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오게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준비, 예의 그리고 그런 것, 이 작품을 대하는 독자를 대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대사가 잘 읽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대사가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문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지문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넣어주느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지문이 훨씬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잘 배치하고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대사를 맛깔나게 쓰는 것은 짧더라도 강력한 지문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겁니다. 계속해서 대사가 나오고 그러한 것들에서 흥미를 줄 수는 있지만 지문이 아예 없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또 독자들은 빠르게 또 지루함을 느낄 수 있고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문을 통해서 어떤 센스 있는 그리고 깊이가 있는 표현들을 많이 써보는 것들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가로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글입니다. 여러분들의 글은 그 자체로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웹소설은 연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재를 하지 못하거나 사람들이 봐주지 않으면 힘이 빠지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죠. 무관심 속에서 글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네이버 웹소설, 도전 웹소설에 연재를 하면서 아무도 봐주질 않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는 가족들도 안 봐줬어요. 가족들도 무시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었고 저도 그런 면에서 이제 상처도 받고 그랬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요새처럼 SNS가 발전한 시대에는 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불안하고 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SNS를 끊으세요 라고요. SNS를 하는 것은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지금 작품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을 꾸준히 내고 좋든 안 좋든 꾸준하게 자신의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남는 시간에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한다거나 SNS를 한다거나 이런 시간이 그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는 시간들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웹소설 글쓰기를 더 매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SNS와 이 뭐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매체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러한 것들이 사실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고 시간을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병행하게 되면 일단 내가 작품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적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피드나 그 사람들의 어떤 자랑하는 모습, 그 사람들이 좋은 면만 보이려는 모습을 보고 내 자신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고 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은 내가 작품을 하는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내가 자존감이 높고 즐거운 마음으로 작품을 해야 좋은 작품이 나오는데 내가 일단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그러한 작품이 나오게 되고 낮아진 어떤 자존감을 바탕으로 한 퀄러티의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대중들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판타지를 갖기가 어렵고 공감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작가에 대해서도 왠지 모를 동경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동경이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을 쓰는 작업은 다른 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정적인 일입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 먼저 시작해서 이미 많은 것들을 부러워하고 낙담한다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뿐더러 나 자신을 괴롭히는 일만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세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1차원적으로 동작하지 않아요. 잘 되는 사람들은 방심하게 되어 있고 그들은 언제 여러분들이 자신을 쫓아올지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러한 두려움들이 낮은 자존감만큼이나 그들에게도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또 기회를 주는 거죠. 뭐 연예인들의 삶 같은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쓰는 글들이 당장 연재가 되지 않더라도 그 글들이 여러분들이 더 좋은 글을 쓰는데 자양분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 노트북에 잠자고 있던 그 글이 우연한 기회에 생각지 못한 컨텐츠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면 더 빠르게 성공이 찾아올 수 있겠죠.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덕을 쌓고 옆에 좋은 사람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웬 종교와 관련된 얘기 같은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지만 이는 그러니까 웹소설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인생과
웹소설의 어떤 큰 틀은 사실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던진 하나의 어떤 말실수나 하나의 좋은 행동이 결국엔 나비 효과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래동화처럼 뭐 권선징악의 어떤 단순한 이야기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정말 순진하게 봤던 것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조금 더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는 거죠.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글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글이지만 충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산업에서 좋은 사람, 좋은 글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네트워킹하고 시간을 같이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는 것은 모든 콘텐츠의 시작은 글이라는 거예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도 글이 필요하고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도 글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글을 잘 쓰면요. 어떤 다른 콘텐츠보다 원작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항상 원작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의 글에 그림을 그려주고 남이 정한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타이밍, 어떤 순간에는 정말 필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자신만의 원작, 자기 것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계속 강조해도 모자랄 정도로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원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걸 써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빠르게 웹 등을 통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비로소 아까 얘기했던 SNS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것이 없을 때 말고 내 것이 확실히 생겼을 때 SNS를 시작하는 겁니다. 마케팅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올린 자랑글 그리고 또 어떤 글들도 어떤 이미지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아까 말했던 자존감이 회복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가로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바로 창작의 자유입니다.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지금은 창작의 자유가 없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파트입니다. 제 생각에 저는 현재 창작자들이 퇴보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제약이 많아진 거죠. 시대상의 변화, 정치적인 문제, 환경의 변화 등이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제약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라면 제약들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어떤 약속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회가 변하고 있고 이런 제약들이 필요할 때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창작 활동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말이 바뀌거나 스토리에 상관없는 결말로 바뀌거나 아니면 작가가 의도했던 작품성 있는 결말을 무의미하게 해버리는 그러한 이벤트라든지 복장이 바뀌거나 캐릭터의 성격도 전혀 다르게 바뀐다면은 그것은 창작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창작자들에겐 굉장히 의욕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될 거예요. 현재 지금 코미디 TV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쇠퇴하고 있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폐지됐죠.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이러한 콘텐츠들이 생겨날 수 있고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남을 웃길 수 있을까요? 창작자는 정말 자유로워야 하고요. 이러한 자유로움 속에서 그 탄생한 콘텐츠들을 좋은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들을 날선 눈으로 자꾸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 창작물에 대한 어떤 가치,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중간에 들어간 어떠한 짧은 장면들의 어떤 문제성을 제기할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맥락과 이 창작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더 주목하고 이런 창작물들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지금 많은 창작자들이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선망하는 것도 저는 그런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은 더 좋은 콘텐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우물 안에 갇혀서 이러한 것들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콘텐츠는 콘텐츠로만 바라봐야 되고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창작자들을 보호해주고 여러분들 같은 창작자들이 더 성장할 수 있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느냐? 여러분들도 한 명의 독자이고 창작자들이야말로 그 운동의 중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누가 바꿔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작자인 여러분, 저 이런 사람들이 바꿔야 되고 우리들이 같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글만 잘 쓴다고 그 방법만 안다고 해서 웹소설 작가로서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문화, 웹소설이라는 하나의 문화를 함께 움직이고 함께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들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나간 키메이커들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키메이커가 됐으면 좋겠어요. 웹소설이라는 정말 우리가 성장한 정말 자랑스러운 이 문화를 우리 힘으로 지켜내고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명한 건 현재 이 웹소설이라는 장르로 우리는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전 세계와 경쟁을 하고 있어요. 아직 뭐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세계에서 통하는 콘텐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드라마가 좀 유일했죠.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행을 하면서 한국의 K-드라마가 좋은 성과를 냈지만 다른 콘텐츠들은 내세울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BTS가 빌보드를 누비고 있고요.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웹툰 원작의 드라마 스위트홈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현재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웹툰과 웹소설도 이제는 우리의 정말 강력한 무기이자 콘텐츠입니다. 이 문화와 산업이 잘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미션이라고 생각해요. 한때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굉장히 유망했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죠? 굉장히 많이 변질됐고 굉장히 상업적인 부분만 추구하는 그러한 게임들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고 있고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지금 상업적인 면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웹소설도 웹툰도 어떤 영화도 드라마도 상업적인 부분이 당연히 존재하죠. 하지만 건전하고 좋은 컨텐츠, 그 건전하다는 것이 피가 튀고 이런 것들이 불건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시각으로 콘텐츠를 바라볼 수 있냐 없냐 이런 어떠한 좀 선진화되고 좀 레벨업된 우리가 눈을 가질 수 있냐 없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임 산업이라든지 지금 코미디 쪽에 어떤 TV 프로그램들의 어떤 사례들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조금 더 성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시대의 흐름을 읽고 바르고 적절한 사고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고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꼭 가슴에 새겨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이 창작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 강의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사실 계속 제가 강조해도 정말 모자라지 않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 메모하고 정리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놓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거예요. 그냥 한 가지 프로젝트, 한 가지 일을 그냥 단순히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양한 일들을 쌓아오면서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메모하고 데이터를 쌓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리더가 될지 따라가는 사람이 될지는 그런 것들이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들을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창작의 자유. 네. 여러분들 창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자유가 있다면 책임도 있겠죠. 네. 그런 책임들을 조금 더 생각해보고 우리끼리 건전한 토론을 하고, 그 콘텐츠 안에서의 어떤 순기능 그리고 역기능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방금 정리를 좀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인내입니다. 웹소설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정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내가 이것들을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 어떤 일이든 유튜브를 하건 어떤 일을 하건 지금은 꾸준히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매일매일 너무 바쁘고 힘들게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워라밸도 즐기고 어떤 여가도 즐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세계 여행을 가고 뭐 많은 것들을 본 것들이 또 영감을 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바탕에는 근면성실이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방면으로 성공을 하든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는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웹소설을 어떻게 만들고 대사를 어떻게 쓰고,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강의는 언제 해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고 이번에 특히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비어 보이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의 이렇게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